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인문서 29페이지 취득세 과세 표준부터 자, 입문 과정에 하나씩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뭐 입문 과정을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틀, 용어, 개념 위주로 한다고 그랬죠. 자, 취득세 과세 표준.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라는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인데 취득세는 가액으로만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당연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에 가액으로 합니다. 가액으로. 그런데 이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은 어떻게 하시냐 따라서 이 과표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취득세 과표 결정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그리고 외외가 있습니다. 외외 그리고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자, 크게 구분이 되는데 특례가 중요하죠. 그래서 원칙하면은 자, 신고가액의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 납부한 지방세거든요. 그래서 자,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자가 신고 가액의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 없는 원칙은 없겠죠. 그래서 외외적으로 자, 과표를 결정할 경우는 자, 외에는 시가 표준액에 의하는데 외에는 시가 표준액에 의하죠.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법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이 시가 표준액은 당연히 자,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자, 봐보세요. 원칙이 신고가액으로 하는데 취득 신고하지 아니한 때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는 당연히 외주로 시가 표준액이 합니다. 그런데 신고가액이 자, 원칙이죠.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가 있습니다. 적을 때. 그래서 원칙이 외외보다 적을 때는 자, 시가 표준액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신고가액, 애는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그런데 특례라고 하는 것은 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표로 결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경우에 자, 취득식에서 틀을 봤던 기본 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부터 취득, 애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자,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판결문, 자, 법인장부,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부동산 거래법, 즉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이죠.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인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취득시가 우리가 이제 기본서 많이 하겠지만은 구분이 필요해서 사실상 취득가액 과표가 되는 경우는 시가 편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 과표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문과정이면 기본 틀이 취득세 과표는 원칙 외외 시가 표준의 특례 사실상 그래서 신시사 이렇게 틀 잡는데 사가 중요해져서 사를 좀 강하게 해서
신시, 쏴 이렇게 틀 잡아서 구분하시면 되는데 이게 전부 아닙니다. 설명이 많지만은 이런 건 이제 기본수 과정하는 것이고 취득세 과표 결정의 틀은 신시, 쏴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취득세 한번 세율 한번 봐보죠. 세율. 자, 는 취득세가 얼마가 되는지 자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겠죠? 하는 게 세율인데 이 세율은 자 지방세 세율로서 표준세율을 따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자, 세율 그리고 취득세는 중과세율, 중과세율. 자, 그리고 세율에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로 구분이 된다는 것. 그래서 과표는 신시사로 구분되지만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 중과세율, 세율의 특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표준세율을 할지라도 자 취득세 물건이 13개나 있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만 구분하는 게 키인데 그럼 부동산 취득의 세율은 취득의 원인이 있습니다. 취득의 원인. 자, 원인에 따라서 자, 세율이 구분이 되는데 상속을 원인할 경우냐, 상속 이외에 증여를 원인할 경우냐, 아니면 원시 취득이냐, 아니면 분할이냐, 분할, 아니면 매매 등의 유상을 원인하냐 그 말이요. 자, 이에 따라서 상속을 원인할 경우에는 1000분의 24, 2.3과 2.8로 구분이 돼서 자 2.3은 농지에 해당되면 2.3, 농지 외의 것은 2.8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를 원인할 경우는 2.8과 3.5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원시 취득에 있어서는 2.8 하나가 있고 분할은 공유나 합의 총의의 분할론 취득은 2.3이 있고 매매 유상을 원인할 경우에 대해서는 3.0하고 4.0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은 농지는 3.0, 농지 외의 것은 4.0이 되는데 농지 외의 거라 할지라도 주택, 집이죠. 주택을 취득할 경우는 2015년도부터 개정이 돼서 그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이하, 6억 이하 집에 대해서는 1.0, 1%, 6억 초과 9억 이하 집에 대해서는 2%, 2.0, 9억 초과하는 집, 9억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3.0이 됩니다. 3.0.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문과정의 세율의 큰 틀만 잡아줬지 이런 걸 다 나중에는 암기틀 할 겁니다. 상속은 3하고 8로 해서 38선, 증여는 8로 광복절, 원시는 18, 분할은 이유는 3이요, 매매는 1월 2일 날 매매하자. 그런데 집은 123동짜리를 매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는 암기틀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문과정에서는 이걸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동산 취득의 세율은 취득의 원인에 따라서 세율이 구분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취득세는 세율이 무겁게 하는 중과세율이 있는데 이 중과세율도 크게 자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때의 중과와 과밀억제권용 내세 취득의 중과로 구분돼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많이 힘들어지만은 표준세율 자 플러스 8% 해서 중과가 되고 과밀억제권용 내세 취득의 중과는 표준세율
플러스 자 4%에서 중과가 적용이 되고 표준세율 자 곱하기 3배 해서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자 중과가 적용됩니다. 그럴 때 자 사치성 자산만 좀 이번 정리하면 사치성 최소로 가면은 표준세율 플러스 8%인데 사치성 재산은 별장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별골 오선주 해당하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경우 세율의 중과가 적용이 되어진 겁니다. 과밀역적권용 내세에 자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이나 자 과밀역적권용 내세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할 경우 세율의 중과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과세율들이 표준세율 플러스 8% 플러스 4% 3배에서 4%를 빼는 이런 중과세율 틀이 있다는 거. 그런데 세율의 특례는 비록 표준세율이 있지만 이걸 무시하고 특별히 적용한 건 특례가 있는데 이 세율의 특례는 2개가 있습니다. 2개로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중과 기준세를 빼서 적용할 경우하고 중과 기준세만 적용될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표준세율의 2%를 뺀 경우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자 취득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2%짜리는 간조 취득인 개수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는 2%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율 특례하면은 표준세에서 2%를 뺀 경우냐 아니 2%는 이렇게 구분이 돼서 뭐 이번 입문 과정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무척 고맙지만은 이 특례까지 구분해서 사치성 재산과 중과 세율의 특례 내용을 좀 구분 좀 하시면 되죠. 자, 이에 따라 이제 취득세라는 세금의 비과세. 자, 비과세는 신청 등이 없이 자, 과세 안 하는 거죠. 안 내면 된다. 그래서 비과세 규정의 틀은 정리하실 때 국가는 왔다다 이런 틀어서 6가지 취득이 있습니다. 국가 등의 취득, 국가에게 귀속, 기부, 찬합, 조건, 신탁원한 취득, 그다음에 자 징발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는 취득, 그다음에 임시 건축물의 취득, 공동주택의 개수로 한 취득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규정이 있다는 거. 일단 비과세를 받은 세금을 부과하니까 안 내면 되지만은 과세가 됐을 때 세금의 취득세 부과징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취득세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당연히 취득세라는 세금의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하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인데 취득세라는 세금의 신고 납부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하고 납부할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60일 내 신고하고 납부할 지방세인데 요 취득에 있어서 뭐 국토법상 유동적 무효 상태, 상속을 한 취득 등을 구분해서 신고 납부 기한을 정리가 이루어지는데 취득세제 입문에서는 취득세라는 세금은 60일 내 신고 납부할 지방세가 된다. 그런데 이런 취득세라는 세금도 60일 내, 즉, 자,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할 지방세인데 신고 의무, 납부물을 다하지 아니한 때는 불성실의
가산세가 준다. 그래서 이 가산세도 양날개 하면서 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총론의 기본 틀을 해드릴 때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 납부가 스타트, 가산세, 보통 징수 이런 절차 틀이 있죠. 이 틀에 있어서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 납부할 세금인데 60일 내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아니한 때는 가산세를 적용해서 보통 징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취득세는 원칙적인 징수는 신고 납부라면은 자 외외적인 징수는 보통 징수 방법이다. 그래서 원칙이 신고 납부고 외외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에 우리가 부가징수의 틀까지 한번 확인해서 취득세는 이 부가징수 이외에도 틀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세금이든 구분이 필요하겠죠. 이래서 취득세를 한번 자 간단히 정리 한번 해봤고 이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자 입문서에 자 정리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39페이지 아니 30 자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가 자 30 자 5페이지가 되겠죠. 35페이지에 등록면허세가 이렇게 자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등록면허세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자 기본적으로 지금까 제가 자 핵심 부분들에 의미한 말해서 개념만 조금 잡아주셔도 될 겁니다. 개념만.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자 개념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자, 재산권이 있습니다. 재산권 그 밖에 권리에 대해서 등기 등록하는데 등기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지방세가 되겠다. 지방세. 그래서 간단히 보면 이렇게 재산권 그 밖 권리에 등기 등록하는데 자 등기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이 등록면허세 용어에 등록이 나오는데 등록면허세니까 등록이 나오는데 이 등록은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의 등록은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등기말을 해도 또는 부동산 등록을 해도 이런데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왜? 등록은 영어로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등록으로 했죠. 그러므로 등기 등록하는데 부과된 세금이니까 당연히 행위세로서 유통세에 해당이 되겠다. 유통세. 자, 그러면서 자, 이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데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문제는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데 이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한 지방세에 해당이 되죠. 신고납부. 그래서 자, 이 지방세에 해당이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도세로서 자치구세에 해당되는 일명 도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도세로서 자치구세에 해당되는 게 자, 등록면허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기본서 과정에서 한번 더 정리가 이룰 겁니다. 이제 다음 지방세는
재산세가 있겠죠. 39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자, 재산세. 자, 재산세라는 지방세가 있는데 역시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중요한 세금으로 자, 개념을 놓고 영어 정도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럴 때 재산세의 개념은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면서 사용수익 하는데 자, 재산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를 재산세라고 하겠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용수익하는데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를 재산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에서 2월에서 매년 6월 1일이 의무 성립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하며 내는 세금이죠. 근데 재산세는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재산세니까 재산을 사용수익하는데 이때 이 재산하면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과세 대상 이 5개가 있는데 이 과세 대상에 대해서 자, 영어로 명확히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 과세 대상 하면 자, 39페이지에 영어로 정리가 되어 있죠. 영어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물건이 있는데 토지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선박이 있습니다.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 대상의 재산은 자, 일명 앞자리를 보면은 토, 건, 추, 선항 5 물건으로 구분되는데 세 번째 주택 자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우리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자 영어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토지는 공간법에 따른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니까 모든 토지가 되겠다. 그리고 주택하면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죠.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제외가 되는데 토지라든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제외가 된다. 이 말에 좀 주의. 재산세 대상서 제외가 아니라 주택은 독립된 대상으로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가 있고 건물분이 있고 주택분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주택을 빠뜨리지 말자. 자, 그런데 이런 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하는 데 부과가 되니까 재산세라는 세금은요. 응익과세. 응익과세한 지방세당이 되겠다. 뭐 응익과세 좀 어렵지만은 재산세는 물세하고 자, 인세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죠. 인세와 물세를 함께 지니고 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재산을 소유한 자가 재산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의무자서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한 자가 토지 소유한 자, 자, 선박 소유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부과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과는, 자, 그러면 재산세는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보통 징수, 고짓을 발급하여 징수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산세라는 세금은 가산세라는 규정과 가산금에 있어서 가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가산금은 적용이 되지만 역시 본 절차 틀에서 재산세는 보통 징수가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 규정이 없는 지방세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세로서 보통세지만 재산세라는 세금은 시군세, 자치 구세에 해당이 되는 게 재산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개념을 한번 확인해 봤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재산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자를 보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자, 소유한 자 의미가 되니까 뭐 이번 입문에서는 원칙. 자, 원칙적으로 재산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실상 소유자, 공부상은 원칙이라. 원칙은 사실상인데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사실상 하나 든다면은 그럼 외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 등이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뭐 공부상 소유자라면은 자, 권리 등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란 걸 잡아놔야 공부상 또는 뭐 주된 상속자, 위탁자 등의 수탁자 등에는 납세 의무자를 구분하면서 정리가 이루어질 거면서 원칙이 사실상 소유한 걸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조금 취득세 조금 자 마무리하면서도 정리하면서 등록물세의 개념, 재산세 개념의 납세 의무자를 한번 가지고 정리 한번 해드려 봤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은 재산세 좀 마무리하면서 좀 힘들다고 하는 토지분 이런 대상 등을 가지고 한번 확인 한번 해드리도록 하려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